안녕하십니까. 평양만사 김길선입니다. 실용절대주의 북한학 제44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김일성 족속이 친설부서, 기본부서는 노동당 조직지도부와 선전선동부이며 기타 국제부, 군사부, 민방위부, 근로단체부, 군수공업부, 경제정책검열부, 농업정책검열부, 과학교육부, 문서정리실, 총무부, 당역사연구소, 경공업부, 39호실, 38호실, 재정격리부, 통일전선부, 대외연락부, 35호실, 작전부 등 20여 개에 달하는 부서들은 정책부서라는 점을 시작하기 전에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친설부서, 기본부서를 제외한 정책부서들의 직능은 김일성 족속의 사상, 의도, 교시, 방침, 지시에 맞게 해당 분야의 정책안 초안을 작성해서 김일성 족속에게 제출한 뒤 김일성 족속이 그 정책안 초안을 비준해주면 그것이 그 분야의 당정책으로 확정되며 아울러 담당 분야, 담당 부문, 담당 단위에 전달 침투되며 전달 침투한 그 분야, 그 부문, 그 단위 당정책 집행정령을 장악, 지도, 촉진, 감시, 통제하는 직능을 수행한다.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정책부서 중에서 정치망명자 고 황장엽 선생님과 정치망명자 김덕홍 선생님이 자료화해 놓으신 것을 기준으로, 그리고 제가 직간접적으로 접한 것들을 삽입해 이어서 지금까지 해설해 드렸습니다. 당중앙위원회, 군수공업부, 대남사업 관련 부서들, 국제부 외에는 북한에서의 저희 직업, 직책상 그 외의 정책부서들은 접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 부서들에 대한 해부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기타 정책부서들의 작동 방식도 당중앙위원회 정책부서인 군수공업부, 국제부, 대남사업과 같은 원리, 같은 시스템으로 움직인다는 점은 분명히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김일성 족속이 수립하고 당중앙위원회 모든 부서의 첫째가는 직능인 북한 노동당의 정책 결정 시스템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체제의 골격입니다. 그러면 먼저 북한에서 당정책이 지휘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북한이 대, 중, 소, 경, 중 이런 것에 관계없이 모든 정책은 노동당 정책, 즉 당정책입니다. 그리고 당정책 관철의 가장 이상적인 목표는 분야, 부문, 단위, 직업, 지역에 관계없이 온 나라가 김일성 족속과 사상, 뜻, 행동을 같이 하는 하나의 생명체로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김일성 족속의 말입니다. 그리고 당정책에 대한 김일성 족속의 요구는 전당과 온 사회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김일성 족속에게 즉시에 빠짐없이 보고하고 김일성 족속의 결론에 따라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놓고 볼 때 평양을 방문했던 대한민국 기업인들을 상대로 목구멍에 냉면이 넘어갑니까? 한 발언 역시 당정책으로 됩니다. 그리고 당정책 집행에서 김일성 족속이 수립한 절대적 규율은 비록 10가지를 하고 싶어도 또 할 수 있다 해도 김일성 족속이 한 가지만 하라고 하면 오직 한 가지만 관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김일성 족속의 살벌한 주문 때문에 북한에서의 당정책은 지상의 명령으로 되어 있으며 당정책과 김일성 족속은 동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김일성 족속이 수립한 북한 노동당의 정책 결정 시스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정책안 초안 작성과 토의 제출 및 결정 과정입니다. 북한 노동당의 모든 정책의 원천은 김일성 족속이 아침 저녁으로 술자리, 접견자리, 행사자리, 회의자리, 사속, 공속 관계없이 쏟아낸 발언들입니다. 그 발언들이 당중앙위원회 관계부서, 관계된 과, 개별적 간부들에게 하달되면 김일성 족속이 비밀 보장을 위해 규정한 범위에서 관련
정책안 초안을 작성합니다. 이렇게 작성된 정책안 초안은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의 부부장 단계에서 협의회를 통한 토의 협의 과정을 거칩니다. 이렇게 합의된 정책안 초안은 관계 부서의 부부장, 부장, 담당 비서의 검토 과정을 거친 뒤 김일성 족속에게 제출되며 김일성 족속이 그것을 검토 비준하면 그 시각부터 그것은 곧 당정책으로 됩니다. 두 번째는 당 중앙의 부서들이 자기 하부 집행 기관들을 지도하는 과정에 밑으로부터 충성 차원에서 제기된 의견 또는 정책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문제는 역시 관련 부서가 정책안 초안을 작성해서 김일성 족속에게 제출한 다음 김일성 족속의 비준이 내려지면 그 시각부터 당정책이 됩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북한군 등 군사력 관련 비밀 부문의 당정책 결정 과정도 우와 비슷하지만 한 군인 경우에는 3선 정책화 과정입니다. 북한군 총정치부 당사업 관련입니다. 북한군 총참모부 군사작전 관련입니다. 북한군 보위사령부 북한군 내의 비밀경찰입니다. 이 세 개의 기구가 각기 독자적으로 정책안 초안을 작성하며 김일성 족속이 그것을 비준하면 그 분야 관련 당정책이 됩니다. 그리고 국방과학은 제2경제위원회인 경우에는 김일성 족속이 직접 구상하고 지시한 무기 개발 및 생산, 무기 시험 등은 소위 비밀 보장을 위해 국방과학은 제2경제위원회의 관련 행정기구가 당중앙위원회 군수공업부를 폐쇄하고 정책안 초안을 작성해서 김일성 족속이 직접 제출한 뒤 김일성 족속이 비준을 받아서 그 분야의 국비 당정책으로 분갑시킵니다. 다음 네 번째로 외교부, 국가안전보위부, 사회안전성 즉 비밀경찰과 공개경찰은 특별한 경우 즉 극비에 속한 문제에 대해서는 독자적으로 정책안 초안을 작성해서 김일성 족속에게 제출하고 비준 받은 뒤 사업하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몰라야 하는 문제들을 취급할 때 그것 역시 비밀 영역 내에서의 당정책이 되어버린다 그 소리입니다. 다음 다섯째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대미 접촉 및 회담에 관한 정책은 역시 비밀 보장을 이유로 김일성 족속이 당중앙위원회 국제부를 폐쇄하고 직접 선발한 외무성 책임 일꾼과 둘과 그 다음에 관계된 전문가들을 따로 소집해서 건별로 토의 결정합니다. 이게 신뢰가 1990년대 초 제1차 북핵 위기가 제기되었을 때 김일성 족속이 그때 당시 외무성 부상인 강석주 외 미국 관계 전문가 몇 명과 또 핵 관련 전문가 몇 명만 평양시 외곽의 초대소에서 몇 달간 같이 김일성 족속과 이 말을 맞대고 토의하면서 제네바 합의문을 도출한 사례가 바로 이렇습니다. 이 때문에 그 당시 당 중앙위원회의 절대다수 간부들도 제네바 합의문이 공개되고 나서야 미북 회담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김일성 족속이 수립한 북한노동당의 정책결정 시스템입니다. 이 때문에 북한노동당의 모든 정책은 김일성 족속의, 김일성 족속에 의한, 김일성 족속을 위한 정책밖에 없으며 이것이 바로 북한 인권 문제의 본질 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김일성 족속은 저들의 비상식적, 비정상적인 범죄 야망이 그리고 그거를 실현하기 위한 범죄 행위가 외부 세계에 세워나가는 것을 철저히 막기 위해 전당적, 전 사회적으로 동서고금에 유례없는 기밀 보안 제도까지 수립해 놓고 북한을 지구촌에서 가장 비밀스러운 폐쇄 국가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 폐쇄 국가 보존 운용을 위해 김일성 족속은 북한 지상의 법인 당의 유일적
명도체계 확립이 10대 원칙에 당, 국가 및 군사 비밀을 엄격히 지키며 비밀을 누설하는 현상들을 반대해서 날카롭게 투쟁해야 한다고 법문화해 놨으며 계급적 신분 제도를 구축하고 북한 주민사회의 75%는 내부 비밀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원천적으로 차단했으며 국경지역 및 군사분계선 지역을 특별지역으로 제정하고 그 지역 주민이 내륙 여행과 내륙 주민들이 그 지역 여행을 엄격히 관리 제한하고 있으며 당 사업부문, 군사부문, 공개 및 비공개 경찰부문, 핵부문, 미사일 및 무기개발부문, 군수생산부문 등에는 별도의 엄격하고 치밀한 기밀관리 시스템을 수립하고 엄격히 관리 통제해 오고 있으며 비밀을 요하는 특수부문에 한해서는 대대선선 복무 정책을 내놓고 관련 종사자들과 그 자손들까지 북한 주민 사이에 방출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 조치하고 있으며 김일성 족속의 모든 발언을 극비, 절대비밀, 비밀, 당내의 하남, 대내의 하남 등으로 분류하고 제정된 대상에게만 전달하고 회수하는 엄격한 감시, 통제, 처리 시스템을 수립했으며 북한 내의 모든 외국 연구자들이 일거수일투족을 항시 엄격하게 감시, 통제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내부 비밀관리 시스템은 한마디로 분야별, 부문별, 단위별, 부서별, 직업별, 직종별, 계급적 신분별, 지역별로 엄격하게 폐쇄 차단되어 있습니다. 김일성 족속은 저들의 전략 전술적 야망과 의도에 한해서는 당군 종의 책측근 기득권에 대해서도 본인은 도말할 것도 없고 가족 친지들까지 인질로 잡고 비밀 엄수를 엄정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반세기 이상이나 인간의 근본적인 본성인 알 권리를 철저히 유린당해온 북한 주민 사이에는 오늘날에 와서는 밑도 끝도 없고 발원지를 도저히 찾을 수 없는 유언묘가 북한 전역을 휘젓는 비문명 사회로 되돌아갔습니다. 김정은이 죽었어, 현송월이 총살당했어, 북한군 군단이 정변을 일으켰어, 어느 지역에서 폭동이 일어났어, 간간히 북한 내부 소식하고 새어나오는 이런 것들 다 유언비어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게 거의 80%입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이 오늘날에 와서는 북한 체제를 내부로부터 불안정하게 만들고 약화시키는 반작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을 끝으로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에 관한 해설은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는 결코 인권과 양립할 수 없는 북한의 사상적 기반, 사회적 제도적 기반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해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